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얼마 전 지인을 통해 전해 들은 사연이에요. 처음 들었을 때 저도 잠시 말을 잃었을 만큼 쉽게 흘려보내기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주인공은 민정 씨라고 불러드릴게요. 올해 52살, 결혼한 지 어느새 14해가 된 분이에요. 아이 하나를 키우며 남편 태영 씨의 뒷바라지를 해온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삶이었어요. 그날도 그냥 평범한 저녁이었대요. 남편은 늦게 들어온다고 했고 민정 씨는 거실에서 혼자 차를 마시다가 소파 위에 놓인 남편 휴대폰을 무심코 봤어요. 충전 중이던 화면에 알림 하나가 떠 있었죠. 하트 하나를 보냈습니다. 처음엔 그냥 광고인 줄 알았대요. 요즘 스팸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런데 앱 이름이 낯설었어요. 뭔가 소개팅이나 만남과 관련된 이름처럼 보였죠. 손이 멈췄어요. 심장도 잠깐 멈추는 것 같았고요. 설마 하는 마음이 먼저였어요. 결혼한 지 14년이 된 남편이 그런 앱을 쓴다는 게 상상도 안 됐으니까요. 민정 씨는 그 알림을 그냥 못 본 척 내려놓았어요. 차를 한 모금 더 마시고 아무렇지 않은 척 방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아도 그 알림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하트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민정 씨의 14해를 흔들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설마 하고 넘겼던 날들. 사람이 무언가 두려울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느끼면서도 아닌 척. 민정 씨도 그랬대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은 그냥 평소처럼 지내려고 했대요. 아침밥을 차리고 아이 학교 보내고 집안일하고.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그러려니 했고 주말에 혼자 나가도 그러려니 했어요. 설마 아니겠지. 스팸이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알림을 본 날 이후로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넘겼던 것들이요. 퇴근 후 화장실부터 들어가서 한참 있는 것, 밥 먹으면서 계속 휴대폰을 보는 것, 자기 전에 먼저 자 한마디 하고 거실로 나가는 것. 다 원래 있던 습관들인데 갑자기 전부 낯설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민정 씨는 자신도 모르게 뭔가를 확인하고 싶어졌대요. 그러면서도 확인하기가 무서웠다고 해요. 알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모르는 채로 이 결혼을 지키는 게 맞는 건지 알고 나서 무너지는 게 맞는 건지. 그렇게 혼자 마음속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열흘이 지났어요. 열흘 동안 민정 씨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새벽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렇게 평생 모르는 척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 물음이 마음속에 떨어지는 순간 민정 씨는 눈을 떴어요. 앱을 직접 열어본 순간. 민정 씨가 남편 휴대폰을 직접 들여다보기로 결심한 건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 간 어느 주말 오후였대요. 집에 혼자 남겨지자마자 손이 떨렸대요. 소파에 앉아서 잠시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남편 휴대폰이 있는 서랍을 열었어요. 번호는 알고 있었어요.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그 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얼마나 떨렸는지 본인도 한참 후에야 그걸 느꼈대요. 잠금이 풀렸어요. 화면이 켜졌어요. 민정 씨는 일단 앱 목록을 봤대요.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열흘 전 알림에서 봤던 그 이름의 앱이 두 번째 페이지에 있었거든요. 아이콘 하나. 그게 거기 있었어요. 누르는데 한참 걸렸대요. 그 작은 아이콘 하나를 누르는데 한 5분은 걸렸을 것 같다고. 그러다 결국 눌렀어요. 앱이 열렸어요. 로그인 상태가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건 남편이 프로필 사진이었어요. 웃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민정 씨는 그 사진을 본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들었대요. 그냥 멍해졌다고. 그 사진 속 얼굴이 자신이 알던 남편 맞나 한동안 확신도 못했대요. 화면을 잠그고 내려놨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창밖에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그 평화로움이 오히려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대요.
프로필 사진 속 남편. 마음을 조금 가다듬은 민정 씨는 다시 앱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떨리는 손을 꾹 쥐고 천천히 들여다보기로 했대요. 프로필에는 남편 이름이 아니었어요. 준혁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나이는 실제보다 3살 낮춰져 있었고 직업은 자영업으로 되어 있었죠. 자기소개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소탈하고 편한 사람입니다.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민정 씨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대요.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결혼한 남자가 쓴 말이라는 게 믿기지 않아서요. 채팅 목록을 열었을 때는 손이 또 멈췄대요. 대화 상대가 여럿 있었거든요. 최근 대화 상대만 해도 3명이었어요. 가장 최근 메시지는 사흘 전이었고 이번 주 금요일 어때요? 라는 말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어요. 금요일. 사흘 전. 그 금요일이 어느 금요일인지 민정 씨는 바로 알아챘대요. 남편이 회식이 있다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민정 씨는 앱을 닫았어요. 폰을 서랍에 내려놓고 거실 바닥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대요. 울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멍했어요. 눈물보다 먼저 온 건 이상하게도 고요함이었대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고요함이요. 14년의 기억이 흔들렸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아이와 함께 마트에서 사온 과자 봉지를 들고 밝게 웃으며 들어왔대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민정 씨는 그 얼굴을 보면서 지난 열네해를 떠올렸대요.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 날, 딸아이가 태어나던 날, 아파서 병원을 전전하던 날,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시간들. 그 모든 기억 속에 태영 씨가 있었어요. 같이 웃었고, 같이 걱정했고, 같이 버텼었죠. 그런데 그게 정말 가치였을까요? 민정 씨는 그날 밤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이뤘대요. 천장을 보면서 이런저런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봤대요. 언제부터였을까? 무엇이 어긋났을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 그 물음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신을 탓하는 마음은 오래가지 않았대요. 한참 생각하다 보니까 탓할 자신이 딱히 없었거든요. 민정 씨는 그 결혼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밥을 지었고, 집을 돌봤고, 아이를 키웠고, 남편 뒷바라지를 했어요. 모자란 점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버텨온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민정 씨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게 서서히 분명해졌어요. 그리고 그 분명함이 쌓일수록 민정 씨 안에서 다른 무언가가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대요. 무너지는 게 아니었어요.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혼자서 울던 밤. 며칠 후 민정 씨는 처음으로 혼자 울었대요. 낮에 딸아이를 학원에 보내고 빈집에 혼자 남게 됐을 때였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손이 멈췄대요. 아무 이유도 없이요. 그냥 거품 낀 손으로 싱크대 앞에 서 있다가 눈물이 쏟아졌대요. 소리도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이지도 않았고 흐느끼지도 않았고 그냥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대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고 해요. 설거지는 중간에 멈춰 있었고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계속 흘렀어요. 무엇이 슬펐냐고 물어보면 민정 씨는 이렇게 말했대요. 배신당한 것도 슬펐고 속아온 것도 슬펐는데 제일 슬펐던 건 그 사실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거였대요. 주변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친정 어머니는 이미 아프셔서 걱정 끼치기 싫었고 친구들한테는 쉽게 꺼내기가 어려웠고 시댁은 당연히 말할 수 없었죠. 그 무게를 혼자 지고 있어야 했어요. 한참을 울다가 수도꼭지를 잠갔어요. 그리고 손을 닦고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대요. 거울 속에 자신의 얼굴이 있었어요. 눈이 부어 있었고 뺨이 붉었어요.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민정 씨는 결심했대요. 더 이상 이 감정 속에 혼자 잠겨 있으면 안 되겠다고. 뭔가를 해야겠다고. 아무것도 모른 척하기로 했어요. 결심은 섰는데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했대요. 당장 남편한테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민정 씨는 참았대요. 왜냐면 그 순간 따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부정할 게 뻔했어요. 아니라고 할 것이고 오해라고 할 것이고 어쩌면 오히려 민정 씨를 의심쟁이로 몰아붙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민정 씨한테는 아직 증거라고 할 것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일단은 모른 척하자는 것이었어요. 평소처럼 밥을 차리고 평소처럼 대화하고 평소처럼 웃고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사람처럼.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마음속에 폭풍이 치고 있는데 얼굴에는 잔잔한 호수를 그려야 하는 일이니까요. 민정 씨는 그걸 했어요. 하루하루. 밥을 차리면서도 남편과 나란히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대신 민정 씨는 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대요. 조용히 차분하게. 지금 당장 화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계획의 첫 번째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었어요. 기록이 시작됐어요. 민정 씨가 기록을 시작한 건 아주 조심스럽고 치밀한 방식이었대요. 남편이 없는 시간을 골라서 휴대폰을 몰래 보는 건 매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들킬 위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민정 씨가 선택한 방법은 달랐어요. 남편 폰을 직접 보는 대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씩 적어두는 거였어요. 날짜, 시간, 남편이 한 말, 귀가 시간, 외출 이유. 그리고 앱 알림이 보일 때마다 날짜와 내용을 메모해뒀어요. 민정 씨는 자신만 아는 메모 앱에 그 기록들을 하나씩 쌓아나갔대요. 처음엔 며칠치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꽤 촘촘한 기록이 쌓였대요. 남편이 회의라고 했던 날, 친구 만난다고 했던 날, 운동하고 온다고 했던 날들이요. 그 날짜들 옆에는 귀가 시간과 상태가 적혀 있었어요. 머리를 감고 들어온 날, 술 냄새 없이 들어온 날,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 보이던 날들.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모이니까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민정 씨는 그 기록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대요. 인정하기 싫었던 것들이 숫자와 날짜로 눈앞에 펼쳐지니까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감정으로 싸우면 지는 게 뻔하고 기록으로 싸워야 이긴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거든요. 그게 민정 씨가 선택한 방식이었어요. 분노 대신 기록, 눈물 대신 메모, 흔들리는 마음 대신 차가운 눈. 두 번째 여자의 존재. 기록이 쌓이던 중 민정 씨는 우연한 계기로 남편 폰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대요. 남편이 샤워하러 간 사이 거실 소파에 폰이 놓여 있었어요. 민정 씨는 망설임 없이 들었대요. 이미 몇 달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앱을 열었어요. 이번엔 더 꼼꼼히 봤대요. 채팅 목록에 새로운 이름들이 더 생겨 있었어요. 한 명은 소희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대화였는데 대화 내용이 꽤 길었대요. 처음 만남부터 두 번째 만남 그리고 세 번째 약속까지. 날짜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고 만나는 장소도 나와 있었어요. 민정 씨가 기록해뒀던 날짜 중 몇 개와 정확히 겹쳤대요.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대요. 그 날짜들이 모두 채워졌어요. 민정 씨는 그날 스크린샷을 찍을 수 없어서 날짜와 장소, 대화 내용 일부를 빠르게 자신의 메모 앱에 받아 적었대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틀리지 않으려고 집중했대요. 샤워 소리가 멈추기 전에 폰을 내려놓고 아무 일 없는 척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민정 씨는 혼자 이불 속에서 자신이 적어놓은 메모를 다시 읽었대요. 읽으면서도 여전히 믿기지 않았대요.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앱 안에 대화 상대가 여럿 있었고 그중 적어도 2명과는 실제로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14해의 결혼 생활 옆에서 그게 평행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이름. 두 번째 여자의 존재를 확인하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정 씨는 세 번째 이름을 발견했대요. 이번엔 남편이 스스로 남긴 흔적이었어요. 차 안에 영수증 하나가 떨어져 있었대요. 카페 영수증이었는데 민정 씨가 알기론 남편이 그날 오후에 혼자 드라이브 다녀온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영수증엔 음료 2잔이 찍혀 있었고 찍힌 시간이 맞지 않았어요. 혼자라면 음료가 왜 2잔인지. 민정 씨는 그 영수증을 조용히 챙겼대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 폰을 다시 볼 기회가 생겼을 때 확인했어요. 예상대로 그날 시간대에 낯선 이름으로 된 대화가 있었어요. 지연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메시지는 짧았지만 분명했어요. 만남 이후의 감사 인사와 다음 약속을 묻는 내용이었죠. 세 번째 이름이었어요. 민정 씨는 그날 이후 며칠간 멍하게 지냈대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닌 최소 3명이라는 사실이 서서히 몸으로 실감됐거든요. 배신이 한 번이면 실수일 수 있어요. 두 번이면 습관이에요. 그런데 세 번이면 그건 삶의 방식이에요. 민정 씨 몰래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해온 삶의 방식.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민정 씨는 눈물이 나지 않았대요.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차분해졌다고 해요. 결심이 더 단단해진 거예요. 이제는 정말 행동해야 할 때가 됐다는 걸 알았거든요. 딸아이가 물었어요. 그즈음 딸아이가 민정 씨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엄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 17살이었어요. 예민한 나이이기도 하고 엄마 눈치를 잘 보는 아이이기도 했대요. 민정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으면서 아니야, 괜찮아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뜨끔했대요. 자신이 아이한테도 들킬 만큼 흔들리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날 저녁 아이가 방에 들어간 후 민정 씨는 한참을 생각했대요.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삶도 달라진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아이가 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보게 될지. 그 걱정이 먼저 왔어요. 그런데 민정 씨는 또 이런 생각도 했대요. 아이한테 진실을 숨기고 가짜 가정을 유지하는 게 과연 더 나은 걸까? 거짓 위에 세워진 가정 안에서 아이가 보고 자라는 것, 그게 아이한테 정말 좋은 걸까? 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를 위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계속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실된 삶을 선택하는 게 길게 보면 아이를 위한 건지. 그 물음은 이후로도 꽤 오래 민정 씨 곁에 머물렀대요. 하지만 동시에 아이의 그 한마디가 민정 씨를 움직이게 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더 이상 이 상태로 있을 수 없다는 걸 아이가 알게 모르게 깨닫게 해준 거예요. 법률 상담실 문을 열던 날, 민정 씨가 처음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간 날 혼자였대요. 지인이나 가족한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인터넷으로 조용히 찾은 법률 상담센터였는데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대요. 들어가야 하는 건 알겠는데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뭔가가 정말로 시작되는 것 같아서요. 한참 만에 들어갔대요. 접수대에 이름을 적고 작은 상담실 안에 앉았는데 변호사 선생님이 오기 전까지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꼭 쥐고 있었대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요. 변호사가 들어와서 앉았고 무슨 일로 오셨나요? 라고 물었을 때 민정 씨는 잠시 말이 막혔대요.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러다가 천천히 순서 없이 말하기 시작했대요. 소개팅 앱 알림을 받던 날부터 지금까지 기록해온 것들까지. 변호사는 중간에 끊지 않고 다 들어줬대요. 그리고 민정 씨가 말을 마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지금까지 기록해 오신 게 있다면 먼저 그것부터 정리해 오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 민정 씨는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지난 몇 달 동안 혼자 끙끙 앓으면서 해온 일들이 헛된 게 아니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변호사가 한 말. 두 번째 상담에서 민정 씨는 그동안 정리해온 기록을 가져갔대요. 메모 앱에 적어둔 것들을 출력해서요. 날짜별로 정리된 남편의 행동 기록, 앱 채팅 내용 메모, 카페 영수증, 사본까지요. 변호사는 자료를 꼼꼼히 보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직접 스크린샷을 찍은 게 없어서 아쉽긴 한데 이 기록들이 보완이 되면 충분히 법적 효력이 있어요. 특히 날짜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영수증처럼 물적 증거가 곁들여지면 상당히 유효합니다. 민정 씨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좀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무겁게 느껴졌대요. 변호사는 이어서 이런 설명도 해줬대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요. 단, 증거가 충분해야 하고 상간자에 대해서도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민정 씨는 상간자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위가 뒤집히는 것 같았대요. 그게 법적인 용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이 가리키는 실제 상황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거든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민정 씨는 이 싸움이 쉽지 않겠다는 걸 알았대요. 하지만 동시에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안도감도 처음으로 느꼈대요. 법이 자신 편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증거를 건네던 손이 떨렸어요. 법률 상담을 시작하면서 민정 씨에게 생긴 과제는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거였어요. 그게 말이 쉽지 실제로 해내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상대방은 눈치채면 안 되고 본인은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아야 하고 게다가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면서 틈틈이 해야 하니까요. 민정 씨는 이번엔 다른 방법을 택했대요. 남편이 외출할 때마다 귀가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면서 동시에 남편이 쓰는 신용카드 내역을 볼 방법을 찾았어요. 부부 공동명의 카드는 아니었지만 결혼 초에 인터넷 뱅킹 설정을 같이 해뒀던 계좌가 있었거든요. 거기 연결된 카드 내역에서 며칠치를 살펴봤대요. 카드 내역에는 민정 씨가 처음 보는 식당 이름들이 찍혀 있었어요. 둘이 가기 좋은 분위기의 음식점들이요. 날짜는 남편이 혼자 있고 싶다거나 야근이다라고 했던 날들과 겹쳤대요. 그걸 캡처해서 파일로 정리했어요. 변호사에게 다시 가져갔을 때 변호사는 이건 실질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대요. 그 말을 들으면서 민정 씨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대요. 자신이 지금 남편의 뒤를 캐고 있다는 사실이 씁쓸했거든요. 이런 걸 해야 하는 상황이 서글펐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면 지는 거니까요.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죠. 몇 달이 지나는 동안 남편 태영 씨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대요. 민정 씨가 얼마나 철저하게 아무것도 모른 척 해왔는지를 생각하면 사실 그게 당연한 일이기도 해요. 민정 씨는 표정 하나, 말투 하나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스스로를 다잡았거든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말로 다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남편은 오히려 이 시기에 민정 씨한테 조금 더 다정하게 구는 날들도 있었대요. 어쩌다 꽃을 사온 날도 있었고 주말에 밥 먹으러 나가자고 제안한 날도 있었어요. 그걸 볼 때마다 민정 씨는 속이 뒤집어졌지만 표정을 관리하며 받아쳤대요. 고마워요라고 평소처럼.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든 말이었을지. 그 시간 동안 민정 씨가 지탱할 수 있었던 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믿음 때문이었대요. 감정적으로 터뜨리면 상황만 복잡해져요. 증거도 없이 싸우면 오히려 민정 씨가 히스테리 부리는 아내로 만들어질 위험도 있었고요. 그래서 참았어요. 그리고 쌓았어요. 하루하루 기록 하나하나. 나중에 민정 씨가 말했대요. 그 몇 달이 자신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자신을 믿었던 시간이기도 했다고요. 가족 식사 자리의 아이러니. 그즈음 시댁 가족 모임이 있었대요. 남편 아버지 생신이었어요. 민정 씨는 당연히 참석해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웃어야 했고 음식을 나르고 어른들한테 인사를 드려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밥 먹으면서 민정 씨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민정아, 너는 시집 잘 왔어. 태영이가 내 덕에 이렇게 잘 사는 거야. 그 말을 들으면서 민정 씨는 속으로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올라왔대요. 웃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본인만 알았겠죠. 태영 씨는 그날 가족들 앞에서 자상한 남편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대요. 민정 씨 옆에 앉아서 음식을 덜어주고 챙겨주는 척하고 아, 이 사람이 이런 연기를 집 밖에서도 하고 있겠구나. 민정 씨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오히려 냉정해졌대요. 가족들 앞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이면서 뒤에서는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사람. 그 이중성이 그날 너무 선명하게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오늘 수고했다고 했대요. 민정 씨는 네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창밖으로 흘러가는 가로등 불빛을 보면서 민정 씨는 조용히 마음을 다졌대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가족 모임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대요.
시어머니는 안부를 묻는 척 시작하더니 슬며시 이런 말을 꺼냈대요. 민정아, 태영이가 요즘 집에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 네가 좀 더 잘해줘. 민정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대요. 태영 씨가 시어머니한테 뭔가 흘렸구나 하는 직감이 왔거든요. 집에서 힘들다는 말이 어떤 맥락인지 민정 씨는 바로 알아들었어요. 아마도 남편은 혹시 민정 씨가 눈치를 챈 게 아닐까 불안해서 미리 선수를 친 것 같았어요. 자신이 잘못한 건 없고 아내가 예민하게 구는 것처럼 보이게끔요. 민정 씨는 전화기를 쥔 채 잠시 눈을 감았대요. 그리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대요. 어머니, 제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노력할게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민정 씨는 오히려 마음이 정리됐대요.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확인된 셈이었으니까요. 남편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 환경 전체가 민정 씨를 에워싸고 있었던 거죠. 더 빨리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했대요. 소장이 접수됐어요. 변호사와 몇 차례 상담을 거치고 서류를 정리한 끝에 마침내 이혼 소장이 접수됐어요. 민정 씨는 그날 접수 확인을 받아들고 법원 계단을 내려오면서 한동안 멍하게 서 있었대요. 그게 실감이 안 났다고 해요. 자신이 정말 이걸 하고 있다는 게요. 소장에는 그동안 민정 씨가 모아온 증거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카드 내역, 날짜별 기록, 상황 메모, 그리고 앱 관련 정황들. 변호사는 이 정도면 유책 배우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위자료 청구도 함께 포함됐고요. 태영 씨한테는 아직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소장이 발송되면 그때 알게 될 거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정 씨는 편의점에 들러서 따뜻한 캔 커피를 하나 샀대요. 그리고 주차장 한켠에 서서 그걸 홀로 마셨대요. 특별한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그게 하고 싶었대요. 뭔가 이 순간을 혼자 조용히 기념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했어요. 하늘이 유난히 파랬대요. 오래 바라봤대요. 멀리서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가 들렸고요. 그 커피 한 캔이 민정 씨한테는 꽤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했어요. 남편의 첫 반응. 소장을 받은 날 태영 씨에게서 전화가 왔대요. 민정 씨는 전화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벨이 울리는 순간 심장이 쿵했대요. 인간이니까요.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의 목소리가 무섭거나 낯설어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전화를 받았어요. 태영 씨의 첫 마디는 이랬대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낮고 굵은 목소리였대요. 화가 나 있는 건지 당황한 건지 아니면 둘 다인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말투에는 분명히 어이없다는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민정 씨는 짧게 대답했대요.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해요. 그게 끝이었어요. 더 듣지 않았고 더 말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었대요. 그 짧은 통화가 끝난 후 민정 씨는 자신이 생각보다 훨씬 차분하다는 걸 느꼈대요. 그 전화를 상상했을 때는 많이 떨릴 것 같았는데 막상 받고 보니 무섭지 않았대요. 어쩌면 그 몇 달간의 기록과 준비가 마음의 갑옷이 돼 있었던 것 같다고 했어요. 눈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류와 법으로 싸우기로 했을 때부터 마음이 다르게 정렬됐던 거예요. 그날 밤 딸아이한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대요. 엄마 아빠가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아이는 잠시 말이 없다가 엄마 괜찮아? 라고 물었대요. 응, 엄마 괜찮아. 그 말은 이번엔 거짓말이 아니었대요. 사과가 아니었어요. 며칠 후 태영 씨가 민정 씨에게 직접 찾아왔대요. 변호사를 통하라고 했지만 그래도 왔어요. 현관 앞에서 마주쳤을 때 태영 씨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많이 수척해져 있었대요. 눈밑이 어두웠고 표정도 굳어 있었어요.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지만 결국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가 시작됐대요. 태영 씨가 처음 꺼낸 말은 사과가 아니었어요. 민정 씨도 이 결혼에서 완전히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민정 씨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대요. 예상했던 말이었거든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반격으로 상대방의 흠을 찾는 방식.
그건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시도였어요. 민정 씨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지금 무슨 잘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진행할 거예요. 태영 씨는 그 말에 잠시 말을 잃었대요. 그러다가 다른 방향으로 말을 바꿨어요. 아이를 생각해달라는 말, 집안이 어떻게 되겠냐는 말, 소문이 퍼지면 곤란하다는 말. 민정 씨는 일어섰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요. 그게 끝이었어요. 태영 씨는 한참을 더 말하다가 결국 돌아갔대요. 문이 닫히고 나서 민정 씨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대요. 힘이 빠지는 것도 울고 싶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이 이번엔 공허함이 아니라 단단함처럼 느껴졌대요. 합의를 요구해 왔어요. 그 후 태영 씨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대요. 합의를 원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조건을 제시해 왔는데 솔직히 말하면 황당한 수준이었다고 해요. 위자료는 최소로 줄이고 재산 분할도 자기 명의 자산은 빼자는 식이었대요. 이혼은 인정하되 모든 책임을 최소화하려는 내용이었어요. 민정 씨 측 변호사는 그 조건을 검토한 후 민정 씨에게 솔직하게 말해줬대요.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요. 민정 씨도 거절했어요. 조건이 마음에 안 들었다기보다 그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대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없이 숫자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는 태도가요. 변호사를 통해 다시 조건을 제시했어요. 위자료, 재산 분할 비율, 그리고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요. 민정 씨는 딸아이의 양육권을 자신이 갖겠다고 했고 교육비와 생활비 지원도 명시할 것을 요구했어요. 협상은 쉽게 끝나지 않았어요. 몇 차례 더 조건을 주고받았대요. 그 과정에서 민정 씨가 마음을 잡을 수 있었던 건 변호사 선생님이 옆에서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반복해줬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혼자였다면 어느 순간 무너졌을지도 모른다고. 같이 싸워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그때 처음 실감했대요. 민정이 거절한 이유. 합의 협상이 길어지면서 태영 씨 쪽에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왔대요. 이번엔 태영 씨 어머니가 직접 민정 씨한테 연락을 취했어요. 찾아오기까지 했대요. 거실에 앉아서 시어머니는 오래 말씀하셨대요. 태영이가 잘못한 건 알지만 그래도 가정을 깨는 건 아니지 않냐고.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고. 민정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대요. 그냥 슬펐어요. 시어머니가 나쁜 분이 아니라는 건 알았거든요. 아들이 잘못한 걸 모르지 않으면서도 그게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막으려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민정 씨는 정중하게 거절했대요. 어머니,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거짓으로 이어진 가정이 아이한테 좋은 가정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시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으셨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돌아가셨대요. 그날 이후로 민정 씨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정말 단단하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았다고요. 거절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오랫동안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로 살아온 사람한테는요. 하지만 민정 씨는 그 거절이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도요. 학부모 단톡방. 이혼 소장이 접수된 이후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겼어요. 딸아이 학교 학부모 단톡방에 조심스러운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누군가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어오는 시기였는데 나중엔 그 이유를 알게 됐대요. 태영 씨가 회사 동료이기도 한 학부모한테 이야기를 흘렸던 거예요. 물론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통보했다는 식으로요. 민정 씨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순간 잠깐 허탈했대요. 거기까지 생각 못했던 거예요. 남편이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자기 버전으로 퍼뜨릴 거라는 걸요. 하지만 민정 씨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단톡방에서 해명하거나 누군가를 붙잡고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대신 가까운 학부모 친구 한 명한테만 조용히 사실을 이야기했대요. 소개팅 앱 여러 여자들 기록들. 그 친구는 아무 말 없이 듣더니 한참 후에 이렇게 말했대요.
네가 그걸 그 오랫동안 혼자 버텼다는 게 대단하다. 그 한마디가 민정 씨한테 오래 남았대요. 대단하다는 말이 아니라 혼자였다는 걸 인정받은 것 같아서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은 퍼지기 마련이에요. 조용히 사실을 전한 그 한 명 덕분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상황은 조금씩 달리 알려지기 시작했대요. 남편 직장에 소문이 퍼졌어요. 진실이 퍼지는 건 민정 씨가 나서서 한 게 아니었어요. 태영 씨가 회사에서도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게 나중에야 드러났어요. 동료들한테 아내가 갑자기 변했다, 이유도 모르겠다는 식으로요. 그런데 문제는 회사 사람 중 한 명이 학부모 네트워크와 연결돼 있었대요. 그쪽에서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이미 들은 상태였죠. 결국 두 이야기가 맞부딪히게 됐어요. 태영 씨가 소개팅 앱을 쓰고 있었다는 이야기와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고 다녔다는 이야기가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퍼지는 건 막을 수 없어요. 특히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는 더 빨리 퍼지죠. 태영 씨가 직장에서 어떤 상황을 맞이했는지 민정 씨는 구체적으로 알 방법이 없었어요. 직접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태영 씨 쪽 변호사를 통해 들려온 말이 합의 조건이 갑자기 좀 바뀌었다는 거였어요. 민정 씨가 요구했던 조건들에 훨씬 가까워진 숫자로요. 민정 씨는 그 연락을 받고도 크게 기뻐하거나 반응하지 않았대요. 그냥 변호사한테 계속 진행해주세요 라고만 했대요. 자신이 싸운 건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였거든요. 그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마음속에서 느끼는 무게가 달라요. 상간녀의 연락.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앱 채팅에서 민정 씨가 소희라고 불렀던 그 여자였어요. 어떻게 민정 씨 연락처를 알았는지는 몰라도 문자가 왔대요. 저도 피해자예요.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그 문자를 받은 순간 민정 씨는 한참을 바라봤대요. 읽고 또 읽었어요.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대요. 민정 씨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변호사한테 그 문자를 보여줬는데 변호사는 만약 상대방이 실제로 몰랐다는 걸 입증하면 상간자 소송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 알면서도 만났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고요. 민정 씨는 긴 고민 끝에 상간자 소송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대요. 그 이유가 인상적이었어요. 그 여자를 쫓아가서 싸울 힘이 저한테 없어요. 저는 제 삶을 챙기는데 그 힘을 쓰고 싶어요. 그건 용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는 선택이었어요. 싸울 수 있는 싸움을 골라서 싸운다는 것, 그게 민정 씨가 이 시간 내내 해온 방식이기도 했고요. 그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민정 씨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현명하고 자신다운 결정이었대요. 재판날. 합의 협상이 여러 차례 오가다가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대요. 재판날 아침 민정 씨는 일찍 일어났대요.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옷을 입었고 머리도 차분하게 정돈했대요. 거울을 보면서 오래 서 있었다고 해요. 특별한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고 싶었대요. 지금 여기까지 온 자신의 얼굴을요? 법원 입구에서 변호사를 만났을 때 변호사는 잘하실 거예요 라고 했대요. 민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정 안에서 태영 씨와 마주쳤어요. 오랜만에 정면으로 보는 얼굴이었는데 이상하게 낯설었대요. 14해를 같이 살았던 사람의 얼굴이요. 그 얼굴을 바라봐도 이전처럼 아프지 않았어요.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그게 시간이 준 거라고 민정 씨는 나중에 말했대요. 재판에서 민정 씨 측 변호사는 그동안 정리해온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카드 내역, 기록들, 정황들. 판사가 받아보는 동안 법정 안은 조용했대요. 민정 씨는 그 조용한 시간 동안 자신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일이라는 걸 느꼈대요. 도망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여기 서 있다는 것. 판결. 판결이 나온 날 민정 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결과를 들었대요. 유책 배우자인 태영 씨에게 이혼이 인정됐고
위자료도 민정 씨가 청구한 금액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정됐어요. 재산 분할도 민정 씨 측에 유리하게 판결이 났고 딸아이 양육권은 민정 씨가 가져가게 됐어요. 양육비도 명시됐고요. 변호사는 좋은 결과입니다 라고 했어요. 민정 씨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말이 없었대요. 기쁘냐고 물으면 기쁘다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이긴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긴다는 감각 자체가 이 상황에서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도 했대요. 그냥 끝났다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알면서도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민정 씨는 변호사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선생님,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는데 동시에 제가 저를 가장 믿어줬던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변호사는 그 말에 조용히 웃으면서 그 믿음이 이 결과를 만들었어요 라고 했대요. 민정 씨는 그 말을 기억한대요. 누군가 믿어줬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를 믿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 집을 나서던 날. 판결이 끝난 후 민정 씨는 그 집을 떠나기로 했어요. 오래 살던 집이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들어온 집이었으니까 12해 넘게 살았던 곳이에요. 딸아이가 첫걸음마를 뗀 거실 바닥도 거기였고 아이 손바닥 크기만 하던 옷을 개어두던 방도 거기였어요. 짐을 쌀 때 민정 씨는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났대요. 정말 자신의 것이라고 느껴지는 물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게 아프게 느껴지진 않았대요. 오히려 가볍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딸아이도 함께 짐을 쌌어요. 아이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이따금 민정 씨 쪽을 보면서 괜찮냐고 눈으로 묻는 것 같았대요. 민정 씨는 그때마다 웃어 보였어요.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웃음이었대요. 이상하게도 그날 그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대요. 차에 짐을 다 실은 후 민정 씨는 잠깐 집 쪽을 돌아봤대요. 오래. 그리고 돌아섰어요. 그게 다였어요. 길게 붙잡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 집이 자신을 붙잡지 않는다는 게 어쩌면 이 시간 동안 민정 씨가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민정의 새벽. 새로운 곳에서 첫 번째 아침을 맞은 날 민정 씨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대요. 낯선 천장이었어요. 낯선 빛이 들어왔고 낯선 소리들이 들렸어요. 잠깐 자신이 어디 있는지 헷갈렸다가 금방 알아챘대요. 새로 이사 온 작은 집이라는 것. 일어나서 창가에 섰대요. 밖은 아직 어스름했어요. 도시가 막 잠에서 깨어나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어딘가서 새소리가 났고 저 멀리 차 소리도 들렸어요.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대요. 혼자인데 외롭지 않은 이상한 느낌. 민정 씨는 그게 뭔지 한참 생각했대요. 그러다가 알 것 같았대요. 외로움이란 게 자기 자신이 없을 때 오는 거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지키지 못할 때 오는 게 외로움이라고. 그런데 지금 민정 씨한테는 자신이 있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찾아온 자신이요. 차 한 잔을 끓였대요. 따뜻한 차를 들고 창가에 다시 서서 점점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봤대요. 딸아이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그 조용한 새벽이 민정 씨한테는 선물 같았대요. 두렵지 않다고는 말 못하겠다고 했어요. 앞으로 혼자 살아가는 일이 쉬울 거라는 생각도 안 든다고요. 그래도 괜찮다고 했어요. 이 새벽처럼 천천히 밝아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누군가의 삶 안에서 조용히 쌓여온 것들이 있어요. 말하지 못한 것들, 혼자 삼킨 것들, 눈물 대신 메모로 남긴 것들. 그것들이 모여서 어느 날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되기도 해요. 민정 씨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화려한 반전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신을 지키기로 결심한 사람이 흔들리면서도 끝까지 그 결심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누가 대신 싸워준 게 아니에요. 본인이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싸웠어요. 삶이 우리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믿었던 사람이 믿음을 저버릴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질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은 그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 새로운 힘을 발견하기도 해요.
민정 씨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해요. 새벽 창가에서 마셨던 차 한 잔처럼 조용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겠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괜찮고 그렇게 천천히 나아가고 있을 거예요. 자신을 지키는 일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결국 주변 사람들한테도 좋은 일이에요. 민정 씨가 그걸 선택했고 그 선택이 새로운 새벽을 만들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오늘도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이야기 마음에 두고 가시겠어요? 그럼 이 영상이 어딘가 조용한 구석에 저장돼 있도록 저장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어떨까요? 부담은 드리지 않을게요.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로 찾아올게요.